바로 과속, 특히 심각한 과속으로 면허가 즉시 정지되는 경우와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항소 절차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토크 로열스에서 나온 글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 웨일스 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혹은 주변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특히 시속 45km 이상 초과했을 때 면허가 바로 정지된다는 그 규정,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이것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NSW에서는 속도 제한을 시속 45km 이상 넘기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K씨라는 분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좀 편찮으셔서 병원으로 정말 급하게 가던 길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제한 속도보다 무려 시속 58km나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됐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면허가 정지된 거죠. 와, 58km 초과면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은데요.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이런 즉각적인 면허 정지 조치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방법원, 로컬 콜트에 항소할 권리가 있는 거죠. 아, 항소권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K씨 경우처럼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어 가족 응급 상황이었다면 법원에서 이런 걸 좀 고려해 주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K씨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걸 이제 예외적 상황, exceptional circumstances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상황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단순히 제가 좀 급했어요.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면허 정지가 내려졌을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 객관적인 입증. 그렇죠. 예를 들면 생계수단이 완전히 막힌다거나 아니면 둘봐야 할 가족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이 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겠죠. 만약 법원이 이 예외적 상황을 인정해주면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주거나 심지어 아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와, 취소까지도요? 네, 이게 바로 법이 단순히 규칙만 딱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별 상황의 특수성, 그런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근데 실제로 과거 판례들을 보면 결과가 좀 엇갈리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사라비노프스키라는 분의 사건에서는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나 지역사회 활동에 꼭 필요하다 이런 점이 인정돼서 항소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생계의 필수성 이런 것들이 강조된 경우입니다. 반면에 쿨라니 스튜어트라는 분은 좀 달랐다고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과거 운전 기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해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예외적 상황을 주장한다고 해도 평소 운전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면허가 얼마나 꼭 필요한지 이런 다른 요소들이 다 같이 고려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이번 한 번만 급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봅니다. 운전자의 과거 행실, 그러니까 운전 기록 같은 거요. 그리고 면허 정지가 실제로 이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과속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울질하는 겁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 집행의 공정성, 그러니까 도로 안전 확보라는 공익과 개별 상황의 형평성, 즉 개인의 권리 구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법원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 처해서 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 가장 먼저 권장되는 건 전문 교통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다 보니까요. 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보통 면허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8일이요. 아, 생각보다 짧네요.
네, 좀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서 재판 날짜가 잡히고요. 재판 자체는 뭐 특별히 복잡한 사안이 아니면 대개 하루 안에 끝나는 편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대략 그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법원 일정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항소를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심리적인 부담감도 상당하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렇죠. 결과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죠. 네. 비용 문제도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법률 비용으로 대략 한 1,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가 들 수 있다고요? 와. 네, 그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게 사실 과속 한 번으로 치르기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죠. 그러니까요. 면허 정지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정말 운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금전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사실 면허 정지라는 건 단순히 이동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이 직업활동이나 뭐 가족 돌봄 같은 데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게 생계랑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것이 바로 항소할 때 예외적 상황을 주장하면서 면허가 왜 나에게 필수적인지를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K씨처럼 정말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법원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병원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네, 그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긴급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냥 자료만 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자료만 제출하는 걸 넘어서 그 증거들이 왜 법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교통법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네,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더 설득력이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펼쳐야 판사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전문적인 조언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NSW에서 좀 심각한 과속을 했을 때 내려지는 즉시 면허 정지,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시속 45km 이상 초과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그에 따른 즉시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상황이라는 걸 잘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걸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 결국 NSW의 엄격한 과속 규정은 분명히 도로 안전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법이라는 것이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나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도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이 거의 필수적인 현대사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과속에 대해서 면허를 즉시 정지시키는 이런 강력한 제재가 과연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것일까? 항소 절차가 있긴 하지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정에서 그 예외적 상황이라는 걸 판단할 때 제출된 어떤 증거자료 외에 예를 들면 운전자가 보이는 어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좀 수치화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실제 판결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면서도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